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16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속보, 채팅방에도 올려드린 부분인데, 북한 김여정이 이런 식으로 뭐 비난했다고 해요. 하여튼, 보통 어쨌든 한미연합훈련 할 때면 북한이 항상 뭔가 언급을 하죠. 항상 그런 부분이고, 그 강도에 따라 약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뭐 많이 줄 때도 있고, 그냥 약간 스무스하게 증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또 북한의 뭔가 일정들이 있을 때는 또 이런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도발성 발언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당 방상주랑 차트적인 흐름이랑 복합해서 보면서 미리 조금 살펴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방상주가 시가가 높이 만약에 떠버린다면 추격했다간 오히려 고가에 물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만약에 대북주가 개파락하면서 밀려 내려온다면 조금은 그거는 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북 뭐 경협 관련 뭐 그런 종목들과 또 방산주 완전히 상충되는 분야잖아요. 근데 항상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리고 뭔가 이슈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쫓아가는 것보다 약간 반대로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진짜 이게 참, 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지금 베이징이 지금 황사가 뭐 미세먼지 뭐 황사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회색이 아니라 그냥 뭐 뭐라고 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뭐 이렇게 순환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다. 지금도 뭐 미세먼지가 최근에 뭐 주말에도 안 좋았고 그랬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또 요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떠나서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잘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마스크 써도 미세먼지 너무 심할 때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예, 안 쓰는 것보단 나은 상황이고, 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마스크는 뭐 계속적으로 잘 써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예형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호황인데 남의 일이다. 지금 반도체 설계 기업 뭐 붕괴 위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중국 저가 공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버텨내고 한다면 또 반대로 또 중국이 또 자살골도 넣고 약간 뭐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 제대로 그냥 어, 뭐라고 할까요? 격차를 통해서 이겨내긴 해야 되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이 자살골도 넣고 했잖아요. 뭐 납기일도 지연되고 뭐 하자도 있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은 설계 기업들이 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반도체 관련인데, 대만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추격을 하고 대만의 TSMC의 뭐 파일을 뺏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따돌리자고 역대급 투자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경쟁은 계속적으로 심해질 수 있는 반도체 업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 TSMC가 대만 증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잖아요. 근데 여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TSMC랑 또 폭스콘 이 두 기업이 거의 대만의 경제를 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제 뭐 기사 보면은 뭐 미국 대비해서 뭐 지원이 작다. 그리고 또 매출액 대비해서 뭐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작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는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기관 85% 의무 보유 라고 해서 바이오판보다 유통 물량이 적다고 합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매수세로도 주가가
팡팡팡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해서 물량 확보하신 분들께는 미리 조금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미리 조금 축하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기관의 85%가 의문 보유잖아요. 그럼 이 85% 중에 일부는 언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어, 주, 시장에 나오면서 해당 종목의 오버행을 만들어낼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상장을 하고 청약 성공하신 분들 말고 상장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관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 신규주의 경우 거의 거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그래서 최소 20 내지 60일 이동평균선을 생겨준 다음에 붙는 게, 이게 변동성이 그냥 한 3일 정도만 좋게 움직이다가 쭉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근하실 때 매매 경험이 많은 분들도 아예 안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매매 경험이 적다면 자제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별로 좋은 기사가 아닌데, 하여튼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고 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에 1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전기차 각형 배터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진행하는 LG와 SK에는 타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보시면 뭐 배터리 공장 6개 설립한다고 한국상 줄이고 자체 생산 늘리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약간 중국에 대한 부분, 요 기업의 CATL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면 이제 LG랑 SK의 만남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중국 시장이 이게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이 인구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에 대한 부분,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삼성 SDI에는 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보면 이렇게 뭐 각형 배터리 업력과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LG라든지 SK에는 안 좋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에는 같은 배터리 쪽이어도 조금은 괜찮은 기사진 하지만, 하여튼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점 구조 똑같은 뭐 기사인데 여러 개 지금 나왔어요. 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좀 갖고 가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폭스바겐이 인원을 감원을 하고 고용을 동결하는데, 전기차는 오히려 인원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판 바꿀 큰 판이라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뭐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뭐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오후 늦게 예비 뭐 마감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사모펀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홈플러스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도 해당 뭐 이베이 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롯데 신세계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물론 지금 몸값이 많이 뻥튀기 돼서 팔리는 감도 없잖아 있지만, 이것에 따라서 이퍼먼스의 판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거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뭐 자금 유출에 따라서 주가가 안 좋게 평가되면서 시장에서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3사 주총이 막 오른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뭐,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뭐, 이거 이슈가 될 듯하다. SK텔레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올해, 국거래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치는 좀 더 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를 빼고 봤을 때, 국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누적 순매수가 2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트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게 이슈가 되면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보면 이제 부양체 EX 속 다우 S&P 신고가 그리고 FOMC 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항공업종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또 뭐 약간 뭐라고 언택트가 아니라 반대 텍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항공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코로나에 대한 뭐 미래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유상증자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유통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보다도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고 한 부분인데 반대로 다른 나라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항공업종은 좀 들어올라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키맞추기성 움직임이 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항공주는 움직임이 나왔고 하여튼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와 미국, 뭐 특히나 우리가 더 강하고 그런 부분이 뭐 시세적으로 빨리 움직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정체된 흐름도 많이 움직였으니까 다른 글로벌 항공업체들보다 주가 흐름이 정체된 흐름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오히려 또 다른 나라의 항공업종들이 키 맞추기성 올라오면서 그러한 흐름이 강하게 나오니까 또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상반된 방향성이지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우리 증시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막히는 흐름이 나왔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빨리 이거를 또 쭉 뚫어주고 3,100포인트를 위로 좀 올라서 안착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또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은 뭔가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올라오면서 아직 그래도 22 이동평선 밑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지간하면 빠르게 22 이동평선 위에는 일단은 안착을 해줘야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 연기금이 드디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기금이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계속 팔았거든요. 52일 만에 순매수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뭐 장중에는 순매수 하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도한 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 마감까지 순매수 유지했던 게 52일 만에 좀 진행이 된 걸 텐데 그래서 과연 오늘 또 연기금은 어떻게 할지 물론 연기금이 뭐 계속 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은 인지가 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오늘 어떻게 액션을 보여줄지 좀 그런 부분도 오늘 시장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